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안산 선수님 이야기 한번 했는데 오늘은 인제 임시현 선수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베를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어마어마한 바람의 변수 때문에 우리나라 여제 국대지가 인도네시아 팀을 만나서 16 강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뭐 양형에선 공식적인 코멘트가 그거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 바람 변수는 양쪽이 다 공평하게 작용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유가 되긴 어렵다라는 말을 했었죠. 실질적인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이제 더 이상 약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래도 참여했던 선수들 중에서 가장 괜찮은 성적을 내셨던 분이 여자 팀에서 어느 분이셨냐면 임시현 선수였습니다. 임시현 선수가 2023년도에 그야말로 이제 최고의 선수였어요. 실제로 이제 세계 양궁 연맹에서 선정하는 최고의 선수 후보군에 올라가 계십니다. 여자 쪽에서 임시현 선수, 남자 쪽에선 이우석 선수가 이제 올라가 계시는데 뭐 투표도 하고 지금 진행이 한참 됐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제 투표는 참여를 했죠. 아무튼 간에 이제 이때 바람 변수에도 불구하고 임시현 선수가 그래도 괜찮은 성적을 내셨는데 왜 그러냐? 영화 최종병기 활에 보면 그 유명한 명대사가 있어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하여튼 뭐 주옥 같은 드립이라서 여기저기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네. 제가 국궁도 써 보고 양궁도 써 봤는데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계산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게 맞는 건데 근데 가끔가다 극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이냐 극복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제 임시현 선수가 약간 좀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데 극복한다는 것은요 무슨 뭐 마법 같은 기술을 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극복한다는 것은 별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위력의 강궁을 쓰면은 극복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도 상당한 강궁을 썼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성계도 명궁 소리를 들었지만 특출난 활솜씨를 자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강궁이라는 거예요. 이 강궁이 왜 특출날 수밖에 없냐? 화살은요 바람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양궁 선수들 같은 경우 오조준이라고 하죠. 바람이 이렇게 분다. 화살이 날아가다가 영향을 받아서 요렇게 비껴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예 요쪽으로 조준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궁 선수들은 이렇게 오조준을 통해서 바람을 계산을 해내는 건데 사실 계산 안 하는 거죠. 이거 정말 계산 능력 뛰어나신 분이 안산 선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 타자로 항상 나가시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가끔가다 이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정말 그 장력 센 거, 파운드 높은 거 들고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남자 선수분들은 보통 한 42 파운드, 여자 선수들은 한 36 에서 38 파운드 정도쯤 쓰시는데 가끔 남자 선수들 중에서 48 파운드 막 이런 괴물 같은 활 들고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그냥 대충 때려잡아서 한 40 파운드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1 파운드가 그냥 대강 때려잡아서 한 500 그램이에요. 그럼 40 파운드면 20 킬로그램이죠. 그러니까 거의 20 킬로그램에 해당하는 무게를 이렇게 잡아 당겨서 멈춰야 돼요. 놓고. 이거에 가능해야 됩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을 해야 되냐면은 하루에 연습을 최소한 300 에서 400번 그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근력이 소모가 될 수밖에 없죠. 체력, 근력, 지구력 다 필요한 운동인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실내 양궁장에서만 그렇게 돌아다녀 봤기 때문에 그렇게 파운드 높은 걸 써 보지 못했어요. 가장 높은 거 써본 게 이제 그 동호회 출신 분이 이제 운영하시는 업소에 가 가지고 그때 한번 22 파운드짜리 한번 써 봤고 그래 제일 높이 써본 건 그거다. 선출 출신 분 한 분 만나 가지고 그분이 이제 특별히 허락해 주더라고요. 한 발 쏴 보라고. 42 파운드 한번 써 봤어요. 근데 42 파운드를 한번 제가 해 봤는데 이게 위력이 어느 정도냐. 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양궁을 해 봤잖아요 제가. 해 봤고 보시다시피 이제 덩치도 굉장히 있고 완력도 좀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잘할 줄 알았는데 한 발 땡기고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다음번부터. '야 이런 걸 땡긴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 선수분이 하시는 얘기가 현역 시절에는 48 파운드를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키가 쪼끔 작았어요. 남자분이신데 키가 170 정도. 남자 선수치곤 작죠. 그래서 이제 한계점을 많이 느꼈다고 했는데 양궁도 리치가 좀 중요합니다. 리치가 전부는 아니지만요.
대신에 이제 키가 작은 대신에 이제 땅땅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유도나 레슬링 하시면 잘하실 분이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아예 그냥 막 48 파운드짜리 들고 나와 가지고 바람이 불거나 말거나 그냥 화살이 나가서 꽂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플레이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대단히 파워풀한 샷을 날리시는 분이셨죠. 제가 42 파운드짜리 활 한번 쏴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화살 맞아서 죽는다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나가서 화살이 박히는데 이게 진짜 천둥 소리가 들려요. 꽝꽝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 사람이 맞으면요. 그냥 맞고서 이 정도가 아니라 뒤로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 위력이에요. 전쟁터에 쓰는 건 그보다 더 셀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뭐 이제 국군 같은 경우는 수련용이 140m 뭐 최대 사거리 진짜 전투용 국군은 뭐 한 400m도 날아간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 맞으면은 진짜 죽겠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42 파운드가 남자 선수들이 쓰는 일반적인 화살이었고 여자분들은 36에서 38 정도를 쓰신다고 하는데 임시현 선수가 42 파운드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자이신데 남자용 활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파워풀한 샷을 날릴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임시현 선수가 바로 전형적인 바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타입이다. 뭐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임시현 선수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이야기들 몇 가지 좀 더 해보자면 사실 그렇게 정보가 많이 공개되진 않았어요. 이분은 안산 선수님만큼 공개되진 않았고 아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아니시죠.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3가당에 오르시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올림픽보다 아시안 게임이 한 등급 아래다 보니까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까지 언론에 많이 공개는 안 되더라고요. 예능이나 이런 데도 아직은 나오진 못하셨고 제가 아는 한도는 그래요. 제가 아는 한도는 임시현 선수가 강릉태생입니다. 근데 제 대학 후배가 원주 사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가끔가다 제가 이제 그 역사 콘텐츠에서 말하는 노런쟁이 그 친구 맞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강원도에 대해서는 좀 빠삭하게 알아요. 그 친구 말을 이제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은 강릉 쪽에는 이제 양궁 할 만한 데가 없다. 그래서 할 만한 데는 강원도 쪽은 원주밖에 없더라. 원주에는 북원중학교가 그나마 설비를 갖춘 곳이다. 그래서 임시현 선수도 강릉태생이지만 일단 양궁을 하기 위해서 원주로 이제 중학교 진학을 하신 케이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 최고 그리고 한국 체대를 들어가셨는데 한국 체대가 우리나라 이제 체육계에서 굉장히 이제 파워가 강한 곳이죠. 확실히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엘리트 코스로 들어가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자체도 이 한국 체대의 입김이 좀 강한 곳이고 양궁에서도 한국 체대가 상당히 좀 위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양궁 그 대회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비국대분들 대회죠. 그러면 이제 꼭 숙명의 라이벌처럼 붙는 동네가 어디냐면은 양궁 명가, 광주여대,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체대 그렇게 붙는 경우도 왕왕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작년에 2022년도 대통령배 경기가 있었어요. 그때 결승전에서 한국체대하고 광주여대가 붙었는데 안산 선수님 같은 경우는 국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시고 이제 비국대 분들 이제 안산 선수님들 이제 선후배 친구분들이 나와가지고 쏘시는 거죠 거기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임시현 선수가 이때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임시현 선수가 3번을 맡으셨는데 임시현 선수는 원체 명중률이 높은 데다가 강심장이고 대단히 파워풀한 샷을 날리기 때문에 애지간한 변수 제어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3번을 거의 고정으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직접 여쭤본 적은 없어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양자가 붙었는데 이때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확실히 그때 눈에 띄게끔 잘하시는 분이셨고 2022년도 국대 선발전은 좀 아쉽게 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탈락을 하시고 23년도에 결국에는 이제 붙으시더라고요. 근데 23년도에 저는 살짝 놀랐던 게 그때 국대 선발했을 때 이제 뭐 안산 선수님, 그다음에 뭐 최민선 선수, 강치영 선수 뭐 요렇게 이제 합격을 하셨죠. 그다음에 또 이제 붙으신 분들 중에서 나머지 하나 그러면 티오가 누가 될 것이냐. 보통 8명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4명이 일진, 4명이 이진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 일진 4명 중에서 다시 또 3명을 추려서 나가는 게 올림픽하고 아시안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나머지 한 명을 22년도 국대에 나가셨던 이가연 선수나 21년도 국대였던 장민희 선수나 이런 분들이 가시지 않을까 했는데 임시현 선수가 올라오더라고요. 와 그거 다 제치고서 결국 올라오셨구나. 실제로 이제 23년 내내 거의 뭐 이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주목해야 될
선수이기도 하고 내년에도 당연히 이제 주목을 해야 될 선수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추세 이 기세면은 내년에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국대 선발을 새로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가 가지고 파리 올림픽에서 또 많은 활약을 보이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는 선수입니다. 물론 뭐 결과는 내년 돼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임시현 선수에 대해서 그냥 사적인 평가를 내려보자면은 그야말로 질풍같이 승부를 거는 질풍의 승부사다. 바람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을 하시는 분이다. 앞으로의 이제 장래가 정말 기대되는 선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감히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시현 선수에 대한 이야기 좀 간단하게 마쳤고요. 뭐 다음번에 또다시 새로운 소재가 있으면은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